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도내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동해안 지역과 원주, 영월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7시 현재 춘천은 영하 14.8도, 원주가 영하 10.5도, 강릉 영하 9.2도, 대관령이 영하 18도, 철원은 영하 1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태백과 정선, 강원 산지에는 강풍경보가, 나머지 지역은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한겨울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강원도 지역은 오늘 낮 기온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무는 가운데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내일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은 영상으로 오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계획에 따라 강원도가 다음 달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부터 무료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일반 성인은 7월이 돼야 가능한데 접종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다렸던 코로나19 백신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다음 달 첫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들입니다. 강원도에는 원주와 강릉, 속초 삼척의료원에서 일하는 263명이 대상입니다. 3월에는 요양병원과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역학조사관, 119 구급대 등으로 확대됩니다. 2분기 접종 대상자는 도내 65세 이상 32만 명을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 시설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 18,000명입니다. 이어서 3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도내 100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부와 18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접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별로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도 구성됐습니다. 노인에게 접종을 시작하는 4월 전까지 각 시군마다 접종센터를 마련하는 게 우선 과제입니다. 춘천에는 이곳 봄내 체육관이 접종센터 후보지에 올랐습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의료진 확보가 관건입니다. 예방접종센터에는 초저온 냉동고가 있어야 하고 거리 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내 체육시설이나 문화복지회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18개 시군 의료 인력은 972명. 하지만 대부분 보건소에서 이미 코로나19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접종센터까지 맡기기에는 여의치 않습니다. 모자란다 그러면은 도내 주둔하고 있는 군의관, 그다음에 민간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을 좀 협력을 얻어서 접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아 청소년을 제외한 1차 예방접종이 9월은 돼야 마무리되고 또 백신의 면역 형성 기간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까지는 마스크 쓰는 일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의료시설이 많지 않은 정선군은 직접 병원을 개원해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환경은 여전히 열악해서 시설 확충 등은 아직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선군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군립병원입니다. 지난 2016년 정선군이 민간병원을 사들여 민간 의료기관에 운영을 맡겼다가 1년 전부터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래 환자가 줄었지만 요즘도 매일 100명 넘게 찾고 있습니다. 군립병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깝게 저희들이 바로바로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이 많죠. 현재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등 4개 과에 의료 사무 인력 70명이 일하며 주로 응급 의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과 강릉, 원주 등지에 상급 병원과 협약이 되어 있어 주민들은 진료 의뢰를 통해 전문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맡았을 때보다 수억 원 가량의 운영비도 줄이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의료진들, 만성 질환들에 대한 의료진들이나 또 의료 취약 지역인 소아 진료에 전문의 선생님들을 초빙하여 진료의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열악한 병원 시설인데 정성군은 병동을 추가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모두 157억 원이 투입돼 기존의 오래된 건물을 철거한 땅에 병동과 기숙사가 지어집니다. 병상은 30여 개에서 2배로 많아지고 산부인과, 인공신장실 등 진료과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는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코로나19 사태로 폐강 기금이 줄면서 재원 확보가 어려워져 완공은 1년 미뤄지게 됐습니다. 2023년에는 정상적으로 국립병원이 개원을 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의료 서비스를 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폐광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그러나 병원 시설이 확충되더라도 종합의료기관의 모습을 갖추려면 전문 의료인을 더 확보해 서비스를 확대하는 노력은 계속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얼마 전 원주 간현 관광지에서 잔도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30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사와 관련된 특허 심사 평가서를 입수했는데 전문가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심의에서 1위를 받고 실제 계약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10월에 열린 신기술 특허공법 심의 결과입니다. 간현관광지 잔도 설치 사업에 4개 업체가 참여했고 1점 미만의 적은 점수차로 A 업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점수를 매겼을까? 해당 심의평가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2명의 공무원과 4명의 전문가로 심의위원이 구성돼 경제성과 시공성, 안전성과 적합성 등 6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A 업체는 55점 만점에 40점으로 꼴찌를 기록했고 다른 3개 업체의 점수와 비교해도 5점 가까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심사에서 최하점을 받은 A 업체가 순위를 180도 뒤집어 1등이 됐고 이는 원주시와의 납품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를 바꾼 것은 다름 아닌 지역 가산점이었습니다. 특허를 보유하고 원주에 본사와 공장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A 업체에게 15점 만점을 준 것입니다. 시공 능력이나 그런 것을 전문가들은 전부 봤는데 단지 원주시에서는 원주에 이때는 농공자재 이때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 점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 점수 차이를 극복 못하는 거죠. 하지만 특허는 심사 한 달 전에 사왔고 원주에 공장은 있어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지만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특허 이제 저희가 하면서 그냥 지역에 공장 있는 거 여부를 공장 등록 증명서로 받았어요. 19년 8월, 19년 10월 11일, 19년 10월 14일 이렇게 각각 회사들이 받았어요. 바로 직전에 받은 거네요. 솔직히 회사들이 다 그렇게 받았네요. 지난해 원주의 물품 관련 특허 계약 건수는 13건으로 전체 계약의 1%도 안 되지만 금액은 190억 원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합니다. 원주시 특허 심의는 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평가표를 가지고 모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지역 가산점 하나가 전문가 평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구조에서 과연 공정한 심사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화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직원들은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 장례식장 직원을 성희롱한 장례식장 위원장. 너 나랑 연애 안 해? 뭐라는 거야 지금? 연애를 하자고? 연애. 아이고 참네. 직원들은 위원장의 성희롱이 한 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비아그라를 아마 사줘서 뭐 그 얘기가 개발위원회 회의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원장이 그날 내려와서 나도 비아그라 좀 사주려고. 갑자기 뜬금없이? 네, 뜬금없이.
위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걸 고지고대로 다 듣고 와가지고 뭐 비아그라를 미쳤다고 애들 보고 그거 사달라고 그래요. 딸 같은 애들한테. 화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입니다. 화천 장례식장의 취업 규칙을 보면 1년에 한 번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는 징계 조치를 받는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지금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성희롱 예방에 대한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차례도 없나요? 네, 7개월이 넘었는데 한 번도 다른 분들은 없어요. 네. 실제로 현 위원장이 지난해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하실 예정은 있으세요? 교육해줘 뭐. 전임 위원장 때도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취업 규칙에는. 근데 사실 저 취업 규칙에 그거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 고용 평등법에 따라 회사에서 꼭 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인원이 적어 강사 초빙이 어려우면 관련 책을 나눠주고 자료의 존재를 직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화천 장례식장의 경우 이런 기본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냥. 아유, 내가 우리가 한 번만 참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화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 장례식장에는 장례 지도사와 조리원 등 모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이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우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에게 관련 법과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의 선물 택배 등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금품을 받는 사람에게도 최고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2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합니다. 플라이강원은 다음 주 이사회를 열어 2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할 예정으로 재무 건전성 확보와 중형기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의 운항 장려금 60억 원과 유상증자 자금이 추가로 들어오면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자금이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운항을 중단하고 국내선 제주 노선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올해 시멘트 운송 차량의 안전운임을 8.97%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시멘트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시멘트업회는 코로나19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전운임 인상으로 300억 원의 추가 비용 부담을 안기는 건 부당하며 인상 근거도 납득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종사자의 과로와 과속 운행 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주 청솔아파트 임대업체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됐습니다. 임대보증금 피해 대책위는 임차인 소송에 나선 72세대 대부분을 단체 매도하는 형식으로 합의해 채권자 파산과 소송 등을 취하했지만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일부 세대의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들은 업체 측이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합의서를 받은 이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약속 불이행 피해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주민과 지자체가 추천하는 소하천 20곳을 선정해 수질 조사를 실시합니다. 원주환경청은 동네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하천 수질이 궁금한 소하천을 추천하면 올해 2번에 걸쳐 기본적인 수질 분석과 하천 주변에 대한 중금속 오염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수가 많고 지자체 요청 우선순위와 인구 밀집도 등을 감안해 선정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가축 전염병 농가 전파를 막기 위해 4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축산 농가 방역 차단 시설을 설치합니다.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돼지열병이 의심되는 돼지의 발열을 측정하기 위한 열 화상 카메라 34대를 농가에 지원합니다. 또 이동식 동력 분무기 등을 축산 농가와 시설 152곳에 지원해 방역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입니다. 한창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발령났습니다. 대법원은 고위법관 정기 인사에서 춘천지방법원장에 한창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1964년생인 한창훈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춘천 출신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내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강원도의회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도의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분권 시대를 맞아 의회 역량과 자치권 확대 강화에 따른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의회 독립 전환을 위한 준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회가 갖게 되고 정책보좌관도 의원 수의 절반 수준으로까지 충원할 수 있게 되면서 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강원도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온택트 강원 글로벌 스노우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강원 스노우 페스타는 올림픽 레거시와 한류, 눈을 주제로 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이며 4회째를 맞은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오는 31일 유튜브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특히 해외 인플루언서와 한류 팬 등 20개 나라 500여 명이 실시간으로 참여한 가운데 방탄소년단의 겨울 관광지 촬영 영상을 공개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